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변압기의 원리는 무엇인가? 변압기의 원리는 뭡니까?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전자유도 작용을 이용한다. 전자유도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N, dt, d 파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도체에서 변화하게 되면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60Hz의 변압기에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몇 배가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변압기에서 유도기 전력 2라고 하는 것은 4.44 Fn 파이 M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자, 4.44 Fn, 자, 자속 밀도 BM의 면적 A, 이것이 이제 자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다. 요 E 값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요 F, 주파수와 최대 자속 밀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60에서 50Hz로 됐다는 얘기는 6분의 5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속 파이, 즉 자속 밀도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5분의 6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철심의 단면적이 0.085, 최대 자속 밀도가 1.5인 변압기가 60Hz에 동작하고 있다. 이 변압기의 1차 및 2차 권수가 120, 60이다. 변압기 1차 측에 발생하는 전압의 실효치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2번에서 똑같이 2는 4.44 Fn 파인데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4.44 F는 60. 자, 권수 1차 측 권수는 1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 곱하기 자속 밀도 0.085 면적이 1.5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4076 볼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식만 아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1차 전압이 6,900, 1차 권선이 3,000, 권수비가 20인 변압기가 60Hz에서 사용될 때 철심의 자속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똑같은 문제네요. 2는 4.44 Fn 파이 M. 자, 문제에서 여기서 뭐예요? 자속 파이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자속 파이는 공식 적어보시면 4.44 Fn의 유도기 전력 2가 됩니다.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4 주파수 60. 자, 코일에 감긴 횟수 3000. 그죠? 1차 측에 3000이고 1차 측 전압이 6900이다. 이런 얘기죠. 자, 계산해보시면 자속은 8.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가 되겠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변압기 2차를 1차로 환산한 등가율로 부하 소비전력 P1은 실제 부하의 소비전력 P2에 대해서 어떠한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변압기를 한번 그려보시면 자, 부하는 2차 측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부하에 흐르는 전류 I2와 자, 부하에 걸리는 전압 V2가 있고요. 1차 측에 V1 공급 전압, 공급 전류 I1이 있습니다. 자, 변압기에서 손실이 없다면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변압기라면 1차 측의 전력 P1과 2차 측의 전력 P2는 어떠해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그죠? 손실이 없다면. 그죠? 그러니까 답은 변함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전격 1차 전압이 6600, 2차 전압이 220, 주파수가 60Hz인 단상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격 220에 10A의 전력 공급할 때 1차 측 입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역률은 1이다. 자, 1차 측의 전력과 2차 측의 전력은 같습니다. 2차 측 전력은 V2, I2, 코사인 세타. 자, 테이블에 보시면 2차 측 전압은 220 곱하기 전류는 10, 역률 1. 킬로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해보시면 2.2kW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로서 자속만을 만드는 것은, 자, 무부하 시험 전압하면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 뭐가 흐릅니까? 여자 전류가 흐릅니다. 그쵸? 이때 여자 전류에는 철손 전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화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자화 전류는 뭐를 만드는 겁니까? 자속을 만드는 전류가 자화 전류이고, 철손 전류는 바로 철손을 만드는 전류가 철손 전류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여자 전류다라고 얘기를 하죠. 식으로 쓰면 I0는 철손 전류 II 플러스 I 파이가 되겠죠. 당연히 합은 벡터적인 합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속만을 만드는 것은 자화 전류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변압기 여자 회로에서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자 어드미턴스 Y0는 뭐가 됩니까? V1분의 I0가 되죠. 그쵸? 그럼 이것을 쓰게 되면 G0 마이너스 J B0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 G0라고 하는 것을 여자 컨덕턴스, 그쵸? 그 다음에 B0라고 하는 것을 여자 서세턴스 라고 하고, 자, 이 G0의 값은 얼마입니까? G0의 값은 II V1, 그쵸? 자, 여자 서세턴스는 맞나요? 거꾸로 썼나요? V1분의 II죠, 그죠? V1분의 II, 그죠? 여자 서센턴스는 V1분의 I 파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 여자 어드미턴스는 여자 전류를 V1으로 나눈 값이 여자 어드미턴스다. 그쵸?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2kV에 3000에 100V인 단상변압기의 철손이 200W라면 여자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이 문제 똑같으네. 여자 컨덕턴스 얼마이냐? G0는 공식을 적으면 V1 분의 I, 그쵸? 위아래 똑같이 I를 V1을 곱하면 여기는 V1 제곱, 여기는 V1 I, 그쵸? 자, 여기에서 이 V1 곱하기 II는 바로 철손이 됩니다. 철손. 그죠? 철손. V1 곱하기 II가. 따라서 컨덕턴스는 V1 제곱에 PI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테이블 해보시면 1차 측의 전압은 3000V입니다. 3000의 제곱. 자, 철손은 20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 그쵸? 계산해 보시면 여자 컨덕턴스는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모가 되겠습니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자, 단상변압기 1차 전압은 3300이고 무부하 전류가 0.09, 철손이 115이다. 자화 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적어보면 V1은 3300이고 여자 전류 I0는 0.09이고
철손 PI는 115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화전류를 구하라. 자화전류 I 파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먼저 철손전류 II는 V1분의 PI가 돼서 3300분의 115를 하시면 철손 전류는 0.035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자 전류의 제곱은 자화 전류의 철손 전류의 제곱 플러스 자화 전류의 제곱 이런 식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자화 전류 I 파이는 루트 여자 전류의 제곱 마이너스 철손 전류의 제곱이 됩니다. 루트 0.09 제곱 마이너스 0.035 제곱.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자화 전류는 0.083 암페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다음 중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변압기 등가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 측정. 그럼 권선의 저항이 측정이 되겠죠. 뭐가 R1, R2라는 게 측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락전류, 단락시험. 자, 단락시험을 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동손. 그죠? 임피던스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전압. 자, 임피던스 전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를?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임피던스를 알고 R1, R2를 알면 X1, X2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무브화 시험. 자, 무브화 시험을 하게 되면 먼저 여자 전류. 그쵸? 여자 전류와 V1을 아니까 당연히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손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압기 등가회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항 측정, 단락 시험, 무브화 시험을 통해서 변압기 등가회로를 구할 수가 있고 각각의 시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3300대 220 5kV의 단상 변압기에 1차 및 2차 저항이 25, 0.12이고 리액턴스가 50과 0.24일 때 1차로 환산한 모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먼저 권수비 A를 보시게 되면 N2분의 N1입니다. 자, 2차 측 전압이 220이고 1차 측이 3300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15가 됩니다. 자, R1의 값이 지금 25ohm이고 R2의 값은 0.12가 되겠고요. X1의 값은 50이고 X2의 값은 0.24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면 R2 다시, 즉, 2차 측으로 환산하면 뭐가 됩니까? A의 제곱, R2가 되고, X2를 1차 측으로 환산하면 A의 제곱, X2, 이게 되는 거죠. 1차 측으로 환산하게 되면. 따라서, 임피던스 G12는 식으로 적게 되면 R1 플러스 A의 제곱 R2 플러스 J의 X1 플러스 A의 제곱 X2가 됩니다. 그쵸? 여기는 저항분. 요거는 리액턴스분. 요거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 되겠죠.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25 플러스 15의 제곱. A가 15지 않습니까? 15제곱 곱하기 0.12 플러스 J의 50 플러스 A의 제곱이 뭐니까 15의 제곱 곱하기 0.24. 그쵸?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52
플러스 J 104가 됩니다. 자, 이때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G12에 대한 절대값은 루트 52의 제곱 플러스 104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116.3 ohm이다라는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자, 그림에서 정합 변압기가 있다. R2에 주어지는 전력이 최대가 되기 위한 권선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배우셨던 내용 중에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부 저항과 외부의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내부의 저항은 지금 1kΩ, 즉 1000ohm이고요. 그쵸? 외부의 저항은 지금 100ohm입니다. 자, 근데 얘는 변압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과 이것이 뭐예요? 같을 때 최대 전력이 되겠죠. 자, 1000은 이것을 1차 측으로 환산하면 뭡니까? A의 제곱 100입니다. 그쵸? 자, 그럼 공 두 개를 없애면 A의 제곱은 10이란 얘기네. A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그죠? 루트 10을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3.16. 그죠? 건수비가 3.16일 때 최대 전력이 되더라. 즉 이거는 G1은 A의 제곱 G2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변압기의 1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건수비는 5대1, 저항은 5오hm, 그쵸? 여기는 100V. 이겁니다. 이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여기에 흐르는 I1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자, 요것은 2차 측에 있습니다. 자, 2차 측에 있기 때문에 요것을 1차 측으로 환산하면 G1은 뭐가 되겠습니까? A의 제곱 G2가 됩니다. 1차 측으로 환산하게 되면 5의 제곱, 그쵸? 건수비가 5지 않습니까? 곱하기 5를 하시면 125ohm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그려보면 이것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25ohm이고 여기는 100V이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 I1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럼 전류 I는 당연히 저항분의 전압이 돼서 125분의 100 하시면 0.8A다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죠. 자, 15번. 3150대 210의 단상 변압기에 고압측에 100V의 전압을 가하면 가극성 및 감극성일 때의 전압계의 지시값은 각각 몇 볼트인가? 자, 이것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감극성, 가극성 시험 측정을 할 때 자, 이러한 변압기가 있다. 자, 여기에 건수비가 3150대, 그쵸? 3150대 210이다. 자, 그래 놓고 1차 측에 전압을 100V를 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럼 당연히 2차 측에 대한 전압, E2는, 계산해 볼까요? E2는. 자, 100 곱하기 3150분의 210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67V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압이 6.67이라고 하는 전압이 나오더라. 자, 이때 여기에서 감극성, 가극성을 측정을 할 때, 자, 여기를 단락시켜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압계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감극성, 가극성에서 여기에 전압계가 지시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가극성일 때는 이 전압계에 지시하는 값이 요 값과 요 값을 더한 값입니다. 더하다 이거죠. 그래서 106.67 볼트라는 값이 나오고요. 감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전압에서 여기에 전압을 뺀 값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0에서 6.67을 뺀 93.33 볼트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은 가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변압기 전압 변동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하 변동에 대하여 2차 단자 전압의 변동이 작을수록 좋다. 그죠? 전압 변동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전부하시와 무부하시 2차 단자 전압이 서로 다른 정도를 나타낸다. 그죠? 전부하시, 즉 전격시와 V0, 무부하시의 다른 정도를 나타낸다. 답은 전압 변동은 전등의 광도, 수명, 전동기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질이다. 그죠? 전압 변동이 작을수록 부하의 부담이 줄어들고 수명이 길어지고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인가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부하 2차 단자 전압을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부하 2차 단자, 즉 무부하 전압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VN 정격 전압, 2차 정격 전압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번이 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비가 무부하시에서는 15대 1이고 전격부하에서는 15.5대 1인 전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격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시. 자, 전격시에는 부하가 있을 때에는 전압비가 15.5대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15.5V의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V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차 측에 가한 전압을 15.5V라고 하고요. 전격 전압을 1V가 된다 이건 얘기네요. 그럼 V는 얼마입니까? V는 1 이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무부하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시에는 자, 전압비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15대 1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1차 측에 가해주는 전압은 항상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은 15.5V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15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분의 15.5가 됩니다. 왜? 전압이 15분의 1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쵸? 요거의 15분의 1. 이제 여기서는 15.5분의 1이니까 1V인 거고, 여기는 15분의 1이 돼야지 되니까 여기 전압은 요거 됩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V 제로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전압 변동률 입실론은 분명히 Vn분의 V0 마이너스 Vn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Vn 얼마? 1. V0는 15분의 15.5 마이너스 1 곱하기 100분율. 그죠?
계산해 보시면 3.3%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한 이해를 돼야지 여러분들 문제를 변형했을 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단상변압기의 전부하시 2차 전압은 115이고 전압 변동률은 2%이다. 1차 단자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권수비는 20대 1이다.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권수비가 20대 1이고요. 자, 당연히 전격 전압이 얼마라는 얘기인가? 115V이다. 그럼 여기에 전압이 뭡니까? E2. 여기에 전압은 E1이다라고 해보죠. 근데 자, 무부하 단자 전압은 E2랑 같습니다. 그러겠죠? 무부하시 여기에 2차 측에 6이 되는 전압과 무부하 단자 전압은 같습니다. 그럼 전압 변동률 입실론은 Vn분의 V0-Vn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자, V0라고 하는 값은 1 플러스 입실론의 Vn이 됩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1 플러스 0.02에 곱하기 115가 돼서 117.3V가 됩니다. 뭐가? 이것이 117.3V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117.3V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지 않습니까? 그럼 E1이라고 하는 전압은 A의 E2입니다. 따라서 20 곱하기 117.3을 하시면 그 값이 2346 볼트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1차 측에서는 전류가 미미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를 무시할 수 있어서 V1과 E1은 같게 됩니다. 그래서 V1은 얼마가 된다? 2346 볼트가 된다. 답이 되겠습니다. 88번 같은 문제도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변압기에서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가 되는가?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자,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되죠. 자, 문제에서 역률이 100%이다. 코사인 세타 값이 1이다. 그럼 코사인 1이면 당연히 사인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됩니다. 따라서 요 입실론은 전압 변동률은 코사인 값이 1이면 P가 됩니다. P는 퍼센트 저항 강화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가번의 퍼센트 저항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어떠한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가 2%이고, 그러니까 P의 값이 2란 얘기고요.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이다. Q의 값이 3이다. 이 변압기의 역률이 80%인 부하에 전력 공급하고 있을 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인가? 자, 문제에서 역률이 80%라고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지상 역률 8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지상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다? 0.8이란 얘기죠. 당연히 사인의 값은 0.6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 입실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에 의해서 2 곱하기 0.8 더하기 3 곱하기 0.6 하시면 3.4%다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자, 어떠한 변압기의 단락시험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1.5, P의 값이 1.5이고 리액턴스 강화가 3%, Q의 값이 3%이다. 이때 역률이 80% 앞선, 그러니까 뭐예요? 진상이란 얘기죠. 코사인 세타 값이 0.8, 사인의 값이 0.6인데 문제에서 요 역률이
앞선, 즉 진상이다 이겁니다. 자, 진상에서는 전압 변동률 입실론 공식이 P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Q 사인 세타가 되죠. 자, 대입을 해보시면 1.5 곱하기 0.8 마이너스 Q가 3 곱하기 0.6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0.6%가 되더라.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자, OKVA 3300, 210 단상변압계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이 120, 동손이 150이라면 퍼센트 저항 강화는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자, 퍼센트 저항 강화 P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P값은 전격 전압분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IN 곱하기 저항 R,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게 퍼센트 저항 강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 똑같이 IN, 똑같이 여기다 IN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똑같이 IN을 곱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V 곱하기 I는 뭡니까? P, 전격 용량. I 제곱 R, 뭡니까? I 제곱 R. 저항에서 생기는 손실이지 않습니까? 동손. PC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곱하기 백분율로 하게 되면 이게 퍼센트 저항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 전격 용량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kVA, 5000. 자, 동손 150 곱하기 백분율 하시게 되면 3%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거죠. 용량분의 동손이 퍼센트 저항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시면 자, 10kVA의 2000 대 100인 변압기로 1,000원 등가 임피던스가 6.2 플러스 J7이다.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얼마인가? 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공식이 이런 게 있습니다. 10 V 제곱 P X. 그렇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V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킬로볼트이고 P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측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도 1차측 10 곱하기 1차측 전압이 얼마입니까? 2000V니까 2kV가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P 10kVA니까 10 곱하기 리액턴스는 7 계산해보니까 1.75 퍼센트다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자,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됐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자, 단락 전류 공식 IS는 이런 거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 자, 즉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요만큼 배가 되는 거죠. 즉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 얼마냐? 문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5%라는 얘기죠. 5분의 100 하시면 20배가 되겠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25번 문제. 자, 용량 40kVA에 3200대 200인 삼상변압기 2차 측에 삼상단락이 되었을 경우에 단락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4%이다. 단락전류 구하라는 얘기네요. 단락전류 IS는 공식에 의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입니다. 자, 대입을 해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은 뭡니까? 루트 3 V분의 P
이렇게 되죠.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4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2차 측이라고 했으니까 2차 측 전압이 200V. 200. 용량이 40kVA. 40 곱하기 10의 3승. 자, 대입을 해보시면 그 값이 2887 암페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6번 문제. 자, 단상변압기 1차 전압을 E1, 1차 저항을 R1, 2차 저항을 R2, 1차 누설 리액턴스를 X1, 2차를 X2, 권수비 A라고 하면 2차 측 권선이 단락했을 때 1차 측 단락 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압기 임피던스를 1차 측으로 환산한 변압기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 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전압은 E1이다. 1차 측의 저항은 R1이 되고요. 그쵸? 2차 측의 저항은 R2가 됐는데, 뭐예요? 권수비 A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A의 제곱, R2. 그쵸? 1차 측의 리액턴스는 X1이고, 2차 측의 리액턴스는 X2인데 1차 측으로 환산하면 바로 A의 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자, 이때 2차 측은 뭐 했다? 단락했다. 이때 흐르는 단락 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단락 전류 IS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임피던스는 저항은 저항끼리, 리액턴스는 리액턴스끼리 제곱을 해야 되겠다. 루트. 자, 요거의 제곱, 저항의 제곱. R1 플러스 A의 제곱 R2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부분. X1 플러스 A의 제곱 X2의 제곱. 요게 뭐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거기에 E1. 요것이 1차 측의 단락전류 S1이 되겠다. 그죠? 답을 찾아보시면 다 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 회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런 공식을 유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